토요일 저녁 9시 20분입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 영상을 하루 쉬었고 주말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첫 번째 영상은 증권주를 볼 텐데 우리가 원래 증권주를 연휴 마지막 영상이었나요? 그때 봤어야 되는 건데 시간에 쫓겨서 제가 게을러서 못 봤었던.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볼 증권주들이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아니시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 보실 내용이 있으니까 첫 번째 영상으로 보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우리 채널은 차트 매매를 하는 채널이고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차트의 모양이다. 차트의 모양이 같으면 매매법도 대응법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차트의 모양이란 걸 그냥 마구잡이로 이땐 이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들을 싹 정리해서 올려놓았어요. 어디에? 차트보이 TV 홈에 들어오시면 교육 영상 폴더가 있고 그 교육 영상 폴더에는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우리가 정해놓은 모양으로 진행이 되면 일단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다가, 한화투자증권이 언제부터 우리 관심 종목이었어요? 그래, 작년 9월부터예요. 일단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다가 넘으면 매수하는 거고, 각 차트가 갖고 있는 매수 타점을 넘게 되면 매수하는 거고, 안 넘으면 안 사면 그만이다. 최근에 하나투자증권은 뭐 한국전력이나 우리가 또 샀던 게 뭐 있었죠? 뭐 기가비스 이런 거랑 같은 모양이라서 매수 타점도 잡아놨고. 그렇지? 작년 9월부터 도대체 왜 하나투자증권을 봤는지,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차트 메커니즘이 여러분들의 다른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적어 놓으세요. GSPNL이나 최근에 뭐 있었죠? 크게 현대건설. 그래, 현대건설이나 하나투자증권 매수 타점 잡은 거나 똑같아요. 그렇지? 차근차근 보자고요. 우리가 증권주가 많은데 실제 우리 채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서 매매한 종목은 하나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다올투자증권 요 정도 되고, 교보증권도 사신 분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았다. 매매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이유는 못 봤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현대차, DB, 키움, 교보, 대신, 다올투자, 부국, 상상인, 삼성증권, 신영, 한양, 유진투자증권. 뭐 이런 것들은 뭐 대신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한양증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요총 종목 중에서 증권주니까 그냥 같이 엎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선 매매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9월부터 하나투자증권 매수 타점을 잡아놓은 게, 자, 이거 보세요.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연봉이던 상관없이 이동평균선 3개를 양봉 하나로 돌파하게 되면 바로 윗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얘기가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현대건설, 뭐 미래에셋증권 이런 것들도 현대건설도 우리가 왜 매수 타점을 여기 2007년도 고점 넘을 때 10만 706원 넘을 때 산 거예요. 작년도 연봉 때문에 그래요. 이 연봉이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넘을 때 산 거예요. 연봉으로. 주봉도 똑같아요. 가장 최근에 주봉은 GSPNL. 주봉을 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죠. 떴다 차트보이. 그렇지. 1월 26일 날 주봉이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넘을 때 산 거예요. 아이 뭐 이 회사가 뭐 하는 건지 괜히 알면서 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르시잖아요. 그래. 응? 해서 하나투자증권을 우리가 언제부터 보고 있었느냐. 떴다 차트보이. 그때는 더블맨. 떴다 더블맨. 내가 기가 막힌 거 하나 찾아왔다. 어때? 뭐 그러네요.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고 여기 고점 6,290원, 여기 고점이 6,300원인데 살짝 무너져서 여기 넘을 때 사도 무방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6,290원, 6,300원보다 높게 떴기 때문에 얘는
총 쏘는 모양은 될 수 있어도 9월 30일 날 매수한 사람들은 잘못 산 거예요. 이거 나온 김에 한번 체크하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0,000원을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가 10,000원이면 여러분 10,000원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00원보다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돌파예요. 매수 타점을 10,000원 돌파라고 말했는데 그 위에서 시작하는 것은 네, 정상적인 돌파가 아니다. 해서 항상 매수 타점 위에서 시작하는 건 가짜 돌파의 가능성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투자증권을 이날 9월 30일 날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 정도 만들어 놨으면 일단 정고점까지는 가는 거니까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을 했다. 홀딩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을 때 아마도 이 하나투자증권을 이 모양을 보고 찾아왔다기보다는 9월 30일 날 물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 종목을 보고 있었겠죠. 네. 왜냐면 그래. 더블맨이 정고점까지는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 모양이 나왔을 때 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랑 비슷해요?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모양은 거의 100점에 준하지만 너무 잡주라서 하지 않는 뭐 TK 케미칼 연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이게 삼봉 모양이라고 있어요. 노트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삼봉 비슷하게만 나오고 20일선이 깨지지 않으면 여기 넘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런 거예요.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그래 이동평균선 매매법이랑 또 매수 타점 위에서 돌파하면 가짜 돌파 그래 그 교육 영상 또 삼봉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이런 모양을 잘 봐두세요. 이런 모양은 여기를 이거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TK 케미칼 여기 넘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워낙 잡주고 적자 회사라서 우리는 오피셜하게는 하지 않는다. 각자 하세요. 빵. 네, 각자 하라는 거는 잘 간다. 아무튼 뭐 TK 케미칼이랑도 비슷하고 또 뭐 최근에 이런 모양이 많이 있었죠. 스피어도 있었고, 스피어 그래.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넘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매매한 거잖아요. 그렇지? 댓글에다가 이미 지나간 차트로 누가 설명 못해 이런 댓글이 이따금씩 발견되기 때문에 미리 여기 넘을 때 살 수 있다. 시계 어디 갔죠? 시계. 요 모양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오셨다. 여기 넘을 때 살 수 있는 거지? 살 수 있죠. 하지만 여기 넘을 때 왕창 들어가는 거는 반대예요. 아니 왜? 얘는 메인 매수 타점이 있어요. 어디예요? 자, 지금 봐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여기 넘을 때가 메인 매수 타점이에요. 하나투자증권은. 왜 그러냐고요? 제가 영상 말미에 또로록 관련된 교육 영상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도 근데 그 영상을 보세요. 우리 채널은 그냥 사는 건 없잖아요. 미리 살 수 있는 모양들을 저 혼자만 몰래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나 혼자 몰래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게 뭐 회원이고 돈 안 낸 사람도 그냥 다 볼 수 있게 여기 차트보이 TV 홈에 들어오시면 차트 교육 폴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교육 영상 폴더라 그래가지고 한참 찾았는데 없어. 그걸 제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병신아 한글 모르냐?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교육 영상이라고 안 돼 있고 폴더가 차트 교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전 교육 영상이라고 폴더를 만들어 놓은 줄 알았는데 그 폴더의 제목은 차트 교육이고 그 차트 교육 폴더에 들어가시면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모양이 있냐면 이 모양이죠. 또로록. 자, 양봉이 이렇게 되면 음봉이 이렇게 붙던지 또 양봉이 이렇게 되면 음봉이 아이고
이렇게 붙던지 음봉 3개 또로록, 음봉 3개 또로록 이런 모양들은 기본적으로 어디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 놓으시던지 캡처를 해서 갖고 있으시던지. 이거 관련 교육 영상 제목이 또로록이에요.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상관없어요. 연봉도 똑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솔브레인도 이렇게 월봉 3개가 또로록 돼 있을 때 우리가 어디 넘을 때 샀어요? 여기 넘을 때 사서 목표는 전고점까지. 모양 보시라고요. 아이 꼬다리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색깔이 중요한 거예요. 높이도 중요하지 않고 색깔. 음봉 3개 또로록. 또 한국전력 월봉으로 볼게요. 한국전력도 지나간 차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매한 종목이에요. 음봉 3개 또로록. 그러면 여기 넘을 때 사는 게 높아 보여도 여기 넘을 때 사는 거예요. 또로록은 배신을 거의 안 하죠. 안 하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한국전력. 박수를 치셔야 돼요. 네. 이게 아무리 책에 있는 내용이라도 그렇죠. 전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 경험으로 제가 발견한 오랜 시간 연구 끝에 피땀 어린 노력으로 발견해낸 게 아니라 모두 책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 혼자 주식하시면 아시기가 쉽지 않죠. 네. 박수 안 칩니까? 자, 기가비스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음봉 3개 또로록 해서 여기 넘을 때 매수.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을 월봉으로 보면 음봉 3개가 또로록 나와 있어서 여기 넘을 때 산 거예요. 차트보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 음봉 3개가 어딨어? 음봉 2개, 음봉 3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넘을 때 사라는 거야? 아니요. 여기 넘을 때요. 아니 네가 방금 음봉 3개라며. 네. 근데 얘는 음봉 2개, 양봉 하나, 음봉 3개잖아. 그래서 네가 영상을 제대로 안 보셔서 그런 거예요. 자, 양봉 3개, 빵빵빵. 이거랑 똑같은 건 빵, 돛지, 빵. 얘는 똑같아요. 그리고 양양도 빵빵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양양도 빵빵빵이랑 똑같다. 그리고 상한가. 이 3개는 똑같은 거예요. 스텝이. 그래서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음봉 3개 또로록. 음봉 3개 또로록이 같으면 음봉 돛지 음봉. 양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음도 있고 음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여기서 음봉 3개가 또로록 나오지 않았더라도 음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이 음은 그냥 이렇게 음봉 3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박수를 쳐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거 알려주면. 음은 음이랑 똑같다. 에이, 지나간 차트로 설명하는 거지? 우리 종목이라고요. 하나투자증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종목을 보실 때에도 이동평균선 매매법에 부합되는 차트를 찾던지 아니면 주봉이든 일봉이든 월봉이든 연봉도 돼요. 이건 연봉도 케이프 또르록은 연봉도 된다. 하나투자증권은 원래 연휴 때 단독 영상으로 하려다가 자 음봉 3개 어디 여기 넘을 때 매수. 그렇죠? 또르록에 부합되는 조건을 찾아오시던지 아니면 삼봉을 찾던지. 지금 삼봉 모양이 다우데이터에도 하나 나왔어요. 다우데이터도 삼봉이죠. 네. 얘도 지금 삼봉이에요. 여기 넘을 때 단타로 들어가기엔 베스트죠. 안 넘으면 안 사면 그만이고 매수 타점 위에서 시작하면 가짜 돌파일 가능성이
높다. 관련 교육 영상 링크들을 영상 말미에, 영상 밑에 넣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죠. 원래 계획대로 하나투자증권을 연휴 때 단독 영상으로 올릴 걸 그랬어요. 그죠? 볼 게 많아서. 그 다음 현대차증권도 우리 종목이었어요. 현대차증권도 아이고 네 이날 팔았죠. 2월 13일 날 팔고 나니까 목요일 금요일 해서 몇 프로가 간 거예요? 40%? 35%?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이건 빤히 보시면 돼요. 요 라인 넘을 때 산 거죠. 왜? 여기 고점이 9,200원, 여기 고점이 9,200원. 이거 모르시죠? 뭔지. 그럼 또 적어 놓으세요. 노트에다가. 연이어 붙어있는 캔들의 고점이 일치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 캔들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캔들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붙어있는 캔들,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캔들의 고점이 여기도 10,000원이고 여기도 10,000원이면 요 라인을 넘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캔들의 고점이 일치하는 그 라인을 돌파할 때는 매수한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노트에다가. 안 넘으면 안 사면 돼요. 무슨 걱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랑 똑같았던 게 뭐 있었나요?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연봉이던 똑같다. SK텔레콤 63,100원. 연봉을 보면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연봉이. 여기 고점도 63,100원. 여기 고점도 63,100원. 여기 넘을 땐 사야 돼요. 목표는 전고점까지. SK텔레콤. 또 S&T 모티브도 있었어요. 실제 우리가 매매한 종목 중에서 S&T 모티브도 여기 2024년 6월 고점이 27715. 2024년 7월 고점이 27715. 그래서 여기 넘을 때는 매수예요. 목표는 전고점까지. 오케이? 안 넘으면 안 사면 되고요. 뭐 대주전자재료도 있었고. 아무튼 현대차증권의 일봉상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건 한참 전에 잡아놓은 거예요. 매수 타점을. 여기 고점 2025년 9월 12일 고점이 9,200원. 또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9월 15일 월요일 고점이 9,200원. 그래서 9,200원 넘을 대로 매수 타점을 잡아놨다. 아예 안 넘으면 안 사면 된다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증권을 전고점을 목표가로 9,200원 넘을 때 매수를 했어요. 1월 29일 날. 목표는 어디? 전고점. 그래도 조금 불안하니까 10,000원에 팔아야죠. 네. 그래서 2월 13일 날 10,000원에 팔았죠. 빵. 아, 자, 그럼 뭐 어떡하겠어. 네. 그러니까요. 아이 그러니까 현대차를 빨리 팔았다고 승질 내지 말고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연봉이던 붙어있는 캔들의 고점이 일치하는 차트는 관심 종목으로 갖고 왔다가 그 라인을 넘을 때 매수를 해야지. 이걸 알고 넘어가면 돼요. 네, 아니 어디서 팔지까지 방구석에 앉아있는 제가 알면 제가 토요일 날 슈퍼모델이랑 놀러 다니지 영상 올리고 있겠냐고요. 매수 타점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거라. 자, 그 다음 DB증권. DB증권은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게 요청 종목이에요. DB증권이. 네, 예. DB증권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뭐 여기 빵빵빵. 이번 영상에서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많이 상승한 종목이라고 해서 시간을 거슬러 그때로 돌아갔을 때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그 차트 모양에 부합되는 종목을 발견하면 일단 관심 종목으로 갖고 왔다가 각 차트가 갖고 있는 매수 타점을 넘게 되면 매수할 수는 있어도 DB증권은 쭉 돌려봤는데 얘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들 뭐 이때 당시에 매수를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못했을 거가 아니라 사면 안 되지. 말 똑바로 해야죠. 네, 사면 제가 뭐라고 하겠죠 또. 네 맘대로 한다고. 네 맘대로 할 걸 뭐하러 여기 들어와 있냐고. 우리 기준에 맞는 모양이 없어요, 얘는. 오케이? 그 다음 키움증권. 키움증권도 지금 봐도 이건 사기 힘들어요. 네. 아니 뭐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있지만 우리 채널에서 이제 그딴 식으로 말했다가 여러분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어거지로 쓰는 것 같은데 차트보이 변했어 초심을 잃었어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딱 우리가 정해놓은 모양대로 진행이 안 되면 우리는 상승해도 못 사는 거죠 사실상. 그럼 모든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을 만들면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모양대로 진행이 안 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모양을 만든 아이들을 놓치지 않는 게 목표고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매수를 하고 또 매도 포지션이 나오면 매도를 한다. 그렇게 하면 현대차증권 같은 꼴이 날 수 있어도 그래도 매수한 사람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얻었으니까 거기에 만족을 하라는 뭐 일종의 정신승리일 수도 있는데 키움증권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최근에는 못 샀어요. 대신 얘는 예전에 우리가 산 적이 있어요. 어디? 언제 산 거냐면 야 진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팔고 나면 따블이구나. 자 2025년 5월 달에 산 거예요. 얘는. 요거 모양 보실래요? 그려 놓으세요. 요렇게 쌍바닥 만들고 요렇게 한 번 더 동그랗게 떨어지고 올라가면 여기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이게 더 억지 같은데? 그려 놓으라고요. 장난칠 시간이 아니에요. 벌써 9시 40분이라서. 근데 요 모양을 그려 놓으세요. 노트에다가. 왜냐면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뭐가 있었어요? 감성 코퍼레이션. 그래. 이렇게 동그랗게 월봉이 떨어지면 혹은 주봉이던 월봉이던 일봉이던 동그랗게 떨어지면 여기를 넘을 때가 매수하는 건데 이 모양은 자주 안 나와도 일단 머릿속에다가 딱 그려 놓으세요. 여기 넘을 때. 똑같은 모양이 감성 코퍼레이션이 있었다. 이런 거는 신뢰도가 높지 않아요? 실제 우리가 매매한 종목들이니까. 어디 책에 있는 거 끄집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가 아니라 그래 실제 우리가 매매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적어 놔야죠. 자 얘도 이렇게 쌍바닥 동그랗게 떨어지고 올라가서 여기 넘을 때 매수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모양은 체크를 해놔야겠다. 최근에 이런 모양이 GS건설인가 한번 나왔어요. GS건설도 월봉으로 한번 GS건설 아닌가?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모양 그려 놓으세요. 그 다음 교보증권. 교보증권도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 얘를 어디서 매수했냐면 여기 언덕을 그냥 통으로 넘을 때 요 언덕을 통으로 넘을 때 매수를 한번 했어요. 이건 쌍봉 언덕이기 때문에 요 언덕을 넘을 때는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요것도 뭐 특별한 게 없고 연휴 기간에 봤다면 제가 각자 하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각자 하라 그랬을 것 같으니까 지금 뭐 증권이 그 증시가 워낙에 올라가니까 증권주들이 같이 한번 쭉 슈팅을 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추매할 마음은 없고 이번 주말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꾸역꾸역 기어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보시죠. 조선주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래. 아예 하나오션 형님이 전고점까지 가야지 끝날까 말까예요. 하나오션,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이런 분들이 성광밴드는 갔죠 이제. 삼성중공업 이런 형들이 전고점까지 가야지만 조선주가 끝나는 거라고요. 조선주의 기준이에요. 네. 원래 우리가 조선주의 기준을 현대미포조선으로 잡아놓고 현대미포조선이 전고점까지 간다. 때려 죽여도 이제 그랬는데 그분께서는 이미 가셨고 한국조선해양도 전고점 근방까지 가시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형들이 가야 되니까 조선주를 보시고 증권주는 원래 하기로 했었던 이 테마이기 때문에 하는 것일 뿐 이번 영상은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들을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그거를 한번 답습하신 후 다른 종목을 볼 때 그 조건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나타나면 찾으시라는 그런 취지의 영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지? 그 다음 대신증권. 대신증권도 이게 이번 영상에서 이걸 설명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최근에 이 모양으로 매매한 종목이 있어요. 비슷한 모양이. 뭐 있나요? 세아, 베스틸지주, 그래. 또 현대, 일렉트릭. 자, 모양 보세요. 모양 보세요. 모양이 제일 중요해요. 네. 대신증권도 이거 사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름이 이상하다고. 대시계 같고 왠지. 자, 모양 보세요.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받고 쏘면 어디 넘을 때 사는 거라고요?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산다. 이 모양이에요. 요 모양 그려 놓으시라고요. 노트에. 야, 차트에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나온다고. 네, 이 모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현대 일렉트릭도 이거 보고 산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거 보고 산 거고. 음? 모양 보여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이게 에코프로 모양이라서 제가 관련 교육 영상을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넣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좀 보시죠. 그 영상 제목이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찾는 법이에요. 자, 주봉으로 보면 후회가 조금 돼요. 대신증권.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말로만 여러분 매매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모양이에요. 그 회사가 뭘 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양이 갖춰지면 일단 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차트 모양대로 상승을 하면 매수를 해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대신증권이 과연 갈까? 저도 속으로 그랬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찾아오신 거예요. 대신증권. 네? 근데 제가 그냥 각자 하라 그런 거거든요. 음? 아니, 대신증권 같은 게 많이 갈 게 없잖아, 사실. 차라리 대신증권이라고 안 하고 얘가 뭐, 네? A, B, C, D라는 종목이었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갖고 왔겠죠. 제가 이거 대신증권 때문에 조금 반성을 해서 말로만 차트 매매한다고, 네, 맨날 큰 소리 치다가 막상 모양을 애누리 없는 걸 갖고 왔는데도, 음, 음, 아, 좀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풍원정밀 하나 찾았잖아요. 그리고 대원전선이 있어요. 네, 네. 모양으로만 보면 대원전선도 슈팅이 남아있다. 주말에 대원전선을 단독 영상으로 볼 테니까 대원전선에 관심이 없더라도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양 보세요. 요렇게 내려왔다가 쌍바닥 만들고 요렇게 올라갔다가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조정을 요만큼 받고 갈지 이렇게 받을지 뭐 이렇게 받을지 상관할 필요 없어요. 쏘면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사면 돼요. 모양 보라고요. 모양. 어떤 모양? 자,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떤 종목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요만큼 받고 갈지 뭐 이렇게 받고 갈지 그건 미리는 모르죠. 음? 대신 여기를 넘을 때는 사야 된다. 이 모양이 기본 모양이잖아요. 에코프로 모양. 가장 최근에는 세아, 베스틀 지주.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요렇게 갔다가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조정을 받고 쏘면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산 거예요. 세아베스틀 지주. 모양 보이시죠? 그래. 왜 안 보여 이게? 요렇게 됐다가 갔다가 또로록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이거는 세아베스틀 지주는 차트보이 TV에도 단독 영상으로 올려드렸어요. 여기 전체 영상에도 제가 그 영상 링크도 영상 밑에다가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죠. 네. 해서 여러분들 중에 훌륭하신 분이 대신증권을 찾아왔다. 떴다 차트보이. 내가 찾아왔어. 뭔데요? 대신증권이야. 뭐 증권사가 뭐 씨. 뭐 보자. 뭐 모양은 맞네요. 각자 하세요라고 했던 요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거 올라간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얘는 조정을 길게 받은 게 아니라 아주 짧게 딱 받은 거예요. 한 방에. 그렇지. 조정을 짧게 받을지 길게 받을지는 미리 알 수 없죠. 아무튼 요렇게 되고 요렇게 한번 내려오면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모양이니까. 아, 놓쳤어. 놓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찾아왔는데 제가 각자 하라 그런 거죠. 네. 예.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도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서 매매한 종목 중에 하나다. 자, 어때요? 잘 모르겠죠. 이거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특징주 영상으로 올려놨어요. HPSP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HPSP를 여기 넘을 때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넘으면 안 사는 거고 요건 모양을 좀 보셔야 돼요. 거의 비슷한 게 코스닥 지금 모양도 비슷하고 또 최근에 덕산 아이메탈도 비슷한 모양이에요. 요 모양이죠. 잘 와닿지 않죠. 그래, 이건 조금 어려워요. 얼빵이들에게는 어려운 모양이다. 덕산 아이메탈 요 모양이 다올투자증권의 요 모양이에요. 앤드 우리가 그저께 봤었던 그저께 봤나요? HPSP 영상 있어요. 네, 찾아보시면 그저께 올리는 거니까 HPSP의 요 모양이랑도 비슷하다.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해서 다올투자증권도 요것도 매수 타점을 잡아서 사신 분이 있겠죠. 찾아온 사람은 지가 샀겠지. 근데 또 안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찾아와 놓고 제가 우와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 안 해주면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아주 특별한 거 아니면 다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린다. 부국증권 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이걸 과연 살 수 있었을까? 못 샀겠죠. 네, 모양은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삼봉. 이 삼봉이 뭔지를 이번 영상에서 계속 길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영상 말미에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삼봉 언덕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죠. 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주말 첫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종목을 여러 개 본 적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어쩌면 처음일지도 몰라요. 보통 주말 영상 시작은 대형주 단독 영상이나 지수 영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번 주말에 첫 번째 영상을 이번 증권주로 한 거는 원래 하기로 했다가 못했던 이유도 있고 보실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교육 영상 보실 내용들이 한 영상 안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시고 관련 교육 영상 한번 쭉 보시면 이번 주말 모든 영상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안 했네 또. 이거 계속 까먹네요. 공지사항. 그 다음 영상부터 해야 되겠다. 펜딩 애들은 서버만 구려가지고 맨날 버벅거리면서 지네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이런 거는 또 계속 강조를 해요. 병신들인가? 상상인 증권. 상상인 증권도 삼봉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 넘을 땐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우리는 안 했죠. 몰랐어 못한 거지 뭐. 여기 넘을 때 살 수 있다. 삼봉 관련 교육 영상 보세요. 삼성증권도 우리는 하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굳이 어거지로 갖다 붙이자면 여기가 삼봉이 보이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이 종목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제가 또 다른 거 해요. 다른 거. 이랬을 것 같아요. 네.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요청 종목이에요. 상상인, 삼성, 신영,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이 다 요청 종목인데 지금 이게 더 올라간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노? 어? 이건 이미 다 가버렸는데. 신영증권 못 샀을 것 같아요. 신영증권도 신영증권은 이렇게 이동평균선 매매법으로 비슷하네요. GSPNL이랑 얘가 이동평균선 매매법이란 무엇이냐? 이동평균선 5선, 10선, 20선 얘를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20, 15던, 5, 20, 12던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이동평균선 3개를 양봉 하나로 돌파하게 되면 바로 윗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한다. 이게 이동평균선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네. 얘는 만약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왔어도 살 수 있었겠네요. 주봉 1월 12일 주봉 3개가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기 때문에 얘는 여기를 넘게 되면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네요. 우리는 하지 않았다. 이거랑 똑같이 매수한 게 GSPNL이에요. GSPNL은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얘도 1월 26일 주봉이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언덕 이동평균선 매매법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죠. 한양증권
얘도 살 수 있었을래나. 갔으니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네 사실상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는 한번 도전을 그러니까 이게 증권주가 워낙에 기본적인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요렇게 됐으면 살 수 있었 수도 있었겠네요. 네 요거는 만약에 봤으면은 여기 넘을 때 네 살 수 있었겠네요. 똑같은 모양이 뭐 있어요? 우리 종목 중에. 한양증권 요때 2000 25년 6월, 7월 요 모양이랑 똑같은 우리 종목. 애자로 시작하는 거. 기억해 보세요. 야, 그 모양을 봐야지 알지. 기억해 보세요. 애. SBB테크. 같은 모양이에요. 네. 요렇게 모양. 여기 넘을 때. 이게 지금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여기 넘을 때 사라 그러면 야, 지금 4만 원인데 4만 5천 원 넘을 때 사라고? 야, 차트보이 너는 그러면 10% 수익은 포기하고 이 위에서 사는 거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아우, 네 생각 좀 얘기하지 마. 뭐 이랬었던. 네. 예. 해서 한양증권도 그러네요. 요 모양은 우리한테 만약에 눈에 띄었으면은 요 모양은 여기 넘을 때 뭐 도전을 해볼 수 있었겠는데 뭐 그 이후에는 조금 애매해요. 가면 다 잘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증권 슈팅 기간 동안 매매한 종목은 하나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두 개였다. 아까운 건 대신증권이 아깝죠. 이건 찾아온 건데도 제가 각자라고 한 거니까. 유진투자증권. 얘도 애매해요, 살 자리가. 네, 갔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여기 삼봉이 보이긴 보이는구나. 요렇게 삼봉.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이걸 보자고 했으면 제가 각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연봉 이런 거 안 한다. 각자 해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모든 상승하는 종목을 다 따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종종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주식은 이벤트,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매매를 꾸준히 조금씩 수익을 이렇게 얻어가는 게 좋지. 오늘 산 종목이 우연하게 상한가에 맞았어. 그러면 그날은 30% 수익을 얻을 수 있어도 그거 익절한 돈으로 다른 종목을 마구잡이로 샀다가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 놓고 엉망진창된 계좌 보면서 내가 옛날에 상한가 2번이나 맞았는데 내가 상한가를 3번 연속 맞은 사람인데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거를 자꾸 기억하고 회상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네. 지금 아무것도 없는 할아버지들 앉으면은 전부 40-50년 전에 네. 전부 이만기 손흥민이었지 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루 이틀 어떤 반짝하는 이벤트, 뭐 퍼포먼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관된 규칙에 근거해서 똑같이 매매하는 이제 그게 채널의 모토라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사고 우린 못 사요. 하지만 우리가 정해 놓은 그 모양대로 진행되는 아이들은 놓치지 말자. 아시겠죠? 영상 말미에 관련 교육 영상. 이 영상 말미에는 4개밖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교육 영상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